안녕하세요. 퍼포먼스 마케터 박기덕입니다. 요즘엔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2편으로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네, 반갑습니다. 기덕님. 다시 반갑습니다. 찾아와 주셨는데 기덕님 여기가 조금은 낯설어 보이실 수도 있는데 찾아오신 거죠? 네, 이 기덕님께서 되게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어요. 민망하긴 한데. 너무 좋은지 초대해 주셨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지난 편에 이어서 지난 편은 약간 퍼포먼스 마케터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어떤 역량을 갖고 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다면 그거보다 조금 실무적인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요즘 시장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리거든요. 진짜 퍼포먼스 마케터시니까 사실 정말 이제 네임드 퍼포먼스 마케터시니까 실제로 저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퍼포먼스 마케팅이 죽고 있다 혹은 막 성과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진짜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왜냐면 뭐 구글이나 애플이 데이터 제약을 하고 있죠. 뭐 애플 때문에 이제 앱의 추적이 제약이 되고 뭐 구글이 좀 유인을 하긴 했지만 3년 정도 이제 웹에서의 트래킹이 조금 더 이제 어려워지고 이런 와중에 조금 광고 시장이 예전에 뭐 퍼포먼스 마케팅이다 아니면 하면서 굉장히 광고 시장이 커졌고 그 다음에 이게 많이 보급되면서 정말 이게 정말 비밀 무기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 많은 기업들이 퍼포먼스 마케팅만 하다가 회의감이 약간 시장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럴 거라고 저도 생각했고 조금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그로스라는 조금 더 거대 담론이 생겼고 이제 그로스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은 이제 CRM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실제로 조금 그런 뉘앙스가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왜냐면 퍼포먼스 마케팅 있다가 그로스라는 게 약간 새로운 거라고 여겨지면서 그렇게 되는 사조가 있는 것 같은데 이 퍼포먼스 마케팅이 조금 덜 뭐 중요하다고 기업에서 판단하면서 CRM에 뭐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이게 뭐 중요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약간의 트렌드가 CRM 쪽으로 조금 더 같긴 하지만 사실 어떤 기업, 특히 초기 기업에는 퍼포먼스 마케팅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 브랜딩을 할 버젯은 없고 아직 CRM을 제대로 해놔도 뭔가 부어주는 트래픽이 없으면 CRM에서 예를 들면 트래픽이 1000개인데 CRM에서 전환율 10% 개선하면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시기도 있거든요. 왜냐면 많은 비즈니스가 고정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는데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매출을 늘려야 되는 게 처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이게 뭐 먼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담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대의 흐름에 따른 어떤 그런 변화이긴 한 거고 실제로 뭐 당연히 성과도 조금 뭐 그런 제약이 있긴 하지만 변화이기도 한 거고 그렇지만 초기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한테는 좀 퍼포먼스가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초기 기업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쨌든 활발하게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그럼 실제로 그냥 이런 시장에서 떠도는 말들 말고 실제로 성과가 예전에 비해서도 줄었나요? 어떠세요? 실제 성과는 어떠세요? 예전에 비해서 사실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진 건 좀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안 하던 회사들이 하기 시작하고 조금 방법론들이 공유가 되고 강의들도 엄청 많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강의 런칭했지만 방법론들이 서로 공유가 되고 이게 먹혔네 하고 하는 것들이 공유가 되면서 사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라던가 인스타그램의 총 사용량 그러니까 이제 광고 인벤토리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늘거나 갑자기 줄진 않거든요. 서서히 줄거나 서서히 늘죠. 이건 인터넷 사용량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크고 줄지는 않은데 오히려 광고주가 돈을 얼마나 쓰는지가 점점 많아지고 고도화되면서 서로 잘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경쟁이 심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성과를 예전처럼 쉽게 내기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차별점이 있거나 조금 더 데이터를 더 많이 본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광고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좀 힘들어진 구조가 온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러면 이럴수록 조금 더 잘하시는 분들이 빛을 발하게 되는 구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줄긴 줄었지만 그러니까 그냥 좀 경쟁이 좀 심화됐어서 예전에는 그냥 솔직히 조금 배워가지고 테스트 몇 번 하면 터지는 소재가 발견되면 이제 인하우스에서는 되게 막 스타처럼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요즘은 조금 그러기가 어려워진 것 같고 비즈니스 전방을 약간 관통하는 그런 인사이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같이 맞물려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시는 이런 게 조금 더 중요해진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자연스럽게 조금 이제 매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퍼포먼스 마케터들이 이제 사용하는 매체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뭐 매체별 뭐 특장점이라던가 뭐 운영 팁 같은 것들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웹이랑 앱 광고가 너무 다르거든요. 너무 달라서. 근데 웹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앱 광고는 좀 이제 통일화되어 있는데 앱 광고는요. 웹 광고는 뭐 업태마다 너무 다르거든요. 뭐 당연히 GL 많이 보실 거고 어떤 뭐 커머스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다를 거기 때문에 일단은 웹 광고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구글에서는 전환을 잘 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전환을 굉장히 페이스북만 해보신 분들에겐 구글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게 페이스북은 세팅한 다음에 전환값이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게 그냥 누적되어서 나오는 반면 구글은 내가 어떤 전환을 잡겠다 하면 그 전환을 여러 개로 볼 수가 있어요. 페이스북은 예를 들면 난 장바구니로 전환을 잡겠다 이러면 그것밖에 최적화를 안 되는데 구글에서는 난 장바구니랑 뭐 회원가입을 동시에 하겠다. 전환 개수가 부족해서 이러면 같이 카운트를 해가지고 이걸 같이 올릴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식의 구글은 여러 가지 광고 제품들이 너무 많죠. 예, 유튜브도 있고 검색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모두 다 있는데 사실 이것들을 다 관통하는 주제로 쉽게 말씀드리면 전환 세팅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고 캠페인이나 세트별로 전환 세팅을 다르게 해서 돌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이전에 굳이 나누면 타겟팅과 최적화와 크리에이티브가 사실 전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타겟팅이 특히 앱 광고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간소화되었고 이미 최적화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최적화는 결국에 전환에 관한 얘기고 어떤 것으로 최적화할지 어느 정도로 최적화할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구글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는 그냥 구조? 페이스북은 조금 이제 좀 단순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크리에이티브가 더 중요하고. 오히려 왜냐면 구글은 이제 뭐 유튜브 광고 다르고 GDN 다르고 검색 다르고 쇼핑이 다르거든요. 아예 다른 광고 분야인데 페이스북은 같은 인벤토리에 뭐 배너 이미지냐 아니면 슬라이드냐 이런 정도의 다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거의 다른 포맷이지만 같은 광고로 취급되기 때문에 사실 크리에이티브가 제일 중요한데 이건 너무 뻔한 얘기니까 조금 덜 뻔한 얘기를 하자면 아직까지도 타겟팅은 조금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타겟팅을 믹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사 타겟 뭐 3%랑 플러스 뭐 이제 관심사 타겟 한다던가 아니면 관심사를 되게 크게 해서 유사 타겟을 10%로 해서 이게 겹치는 교집합을 만들어 보신다던가 이런 식의 타겟팅이 저는 요즘에 조금 잘 먹히더라고요. 뭔가 타겟팅도 믹스를 해서 쓸 수 있어. 사실 여러 가지 관심사를 막 테스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믹스해서 해보시는 것도 잘 안 하시는 부분인데 조금 괜찮은 부분인 것 같아서 일단 추천을 한번 드려요. 그리고 뭐 혹시 뭐 네이버나 카카오 관련해서도 뭔가 있으시고? 네이버 요즘에 너무 GFA가 너무 잘 돼요. 사실 이거를 알려드리기도 싫은데 약간 그 정도로 GFA가 너무너무 잘 되고요. 구글, 페이스북, 구글은 못 하시는 데가 더 많아요. 근데 페이스북은 사실 광고 세팅도 쉽다 보니까 조금 하시면 잘 되거든요. 어느 정도로. 근데 사실 GFA처럼 조금 아직까지는 경쟁이 심하지 않아서 폭발적으로 약간 광고 성과가 나오는 곳이 잘 없어요 요즘에. GFA가 조금 고도화되기도 한 것 같고 머신러닝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환 캠페인도 이제 GFA에서는 조금씩 동작하는 것 같으니까 뭐 예전에 제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추천을 드리고 카카오는 뭐 워낙 그냥 비즈보드랑 비즈보드 아닌 것들도 나눠지는데 비즈보드가 의외로 되게 비즈보드라고 하려면은 이제 저희 카카오톡 채팅창 위에 있는 그런 거죠. 그게 뭐 처음에 말이 많았지만 사실 그게 돈을 엄청 벌어서 카카오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비즈보드를 하실 때 되게 나는 비즈보드 성과 안 나오는데 하실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이 테스트를 했을 때 빵빵 터지는 게 비즈보드더라고요. 정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좀 쉽게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비즈보드는 다른 것들은 조금 이제 그냥 중간 정도로 10개 중에 3개가 터진다 그러면 비즈보드는 10개 중에 한두 개가 터지는데 그게 광고 성과가 좀 좋은 이런 느낌으로 되는 것 같아서 비즈보드를 했다가 몇 개 했다가 그냥 다른 노출 쪽으로 가신 분들은 비즈보드를 조금 더 많이 해보시는 게 많이 해보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좀 간과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서
그것도 한번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딱 뭔가 매체별로 딱 정리를 해주셔서 사실 정리하기보다는 이게 두서는 없지만 네 저희가 그냥 요즘에 생각하고 네, 있었던 네. 걸 전달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볍게 또 얘기해 주셨는데 네. 어쨌든 뭐 기덕님께서 강의도 찍으셨고 하시니까 아, 네, 좀 네. 더 디테일한 부분은 네. 그쪽에서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사실 뭐 제가 저번에 쑥스러워서 안 했는데 네. 이제 강의 아우,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제가 추천을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꽤 많이 팔리니까. 네네 강의 뭐 제가 스터디파이에서 하고 있는 이제 밑에 링크를 주시면 아, 네. 네. 그 코드도 할인 코드를 제가 드렸는데 네. 할인 코드를 거의 안 쓰세요. 왜 이렇게 네. 할인 코드를 안 쓰시고 구매하시는지 그냥 모르겠는데 구매하시네. 예. 할인 코드도 있으니까 그것 좀 쓰시고요. 제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네. 예, 쓰시고 그다음에 저도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뭔가 네, 룸이 조금 생길 수도 있어서 오. 혹시 뭐 제가 컨설팅을 해서 도와드리거나 아니면은 마케터가 뭐 주니어가 있으신데 조금 더 가이드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든 외부 컨설팅이라던가 완전한 대행까지는 제가 못 해드리더라도 인사이트 제공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것들이 조금 문제다라는 문제 진단 이런 것들도 도와줄 수 있으니까 제 메일이나 아니면은 네. 뭐 페이스북 같은 것도 제가 전달할 테니까 남겨놓을 네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조금 도와드릴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진짜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고 쓸 수 있는 우리 이렇게 기덕님한테 이제 기덕님한테 연락 주시면 좋겠고 오늘 또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